네, 오늘부터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평행과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한 점과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가 있으면 유일하게 정의가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이 1번과 2번 직선과 3번 직선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점과 기울기가 정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중학교 때 내용. y는 mx 플러스 n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정의가 되더라라는 걸 배웠었고, 방금 언급한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x의 증가량 분의 이제 y의 증가량으로 우리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1,2고 이 점의 좌표가 3,6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수 있는데 x가 증가량, x의 증가량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x가 현재 이렇게 잘못 표시할 뻔했다. 1에서 지금 3으로 이렇게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3에서 1을 뺀 만큼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y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3의 y좌표인 6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1의 y좌표인 2를 빼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4가 되는 거고 약분을 하게 되면 2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기울어짐을 우리 수학에서는 이 기울기, 이 정도 되는 양으로 표시를 하겠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너 방정식 구성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전에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x1, y1, 그 다음에 기울기 n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n을 어떻게 x1, y1 혹은 m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바로 전에 이제 한 점이라고 하는 이 a라고 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위에 있을 수 있었던 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자리에 x1을 그 다음에 y자리에 y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y1은 mx1 더하기 n이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n이라고 하는 부분에 y1 빼기 mx1 다시 얘기하면 주어졌던 이 x1, y1과 그 다음 m으로만 이렇게 n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아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y는 mx 플러스 n이었는데 지금 이 n자리에 이 y를 넣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y는 mx 그 다음에 여기다가 y1 빼기 m, x1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y 빼기 y1은 하고 여기 얘네가 둘 다 m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m, x 빼기 x1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로 확인하셔서 y 빼기 y1, m, 그 다음에 x 빼기 x1으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울기 m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를 설정을 할 건데 기울어진 정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x축과 평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해 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노란 색깔로 표현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x값이 변하지만 누가 변하지 않아요? y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y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죄다 y1이야. x는 상관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바로 전에 구한 공식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었는데 아까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보세요. 여기다 0을 넣고 정리를 하시면 y는 y1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도 딱 맞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기울기가 m인 경우, 0인 경우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아까 전에 기울기와 한 점이 정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니까 두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는데 기울기 관점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두 개의 점의 좌표에 x 좌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네, x가 지금 이제 x1에서 x2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2 빼기 x1을 썼고 y 값도 이제 y2에서 y1만큼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우리가 이 i가 뭐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바로 전에 배운 기울기 공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x1과 x2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점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x 좌표가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걸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아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서 먼저 x의 증가량부터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x2에서 x1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둘이 같으니까 이 값이 0인데 우리가 그 유리수를 정의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건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점의 x좌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인 mx 플러스 n의 형태로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직자 점을 이렇게 찍고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 본 거예요. 봤더니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y 값은 변해요. 그렇죠? y 값은 위로 올라가니까 바뀌는데 누가 지금 공통으로 같냐면 x 좌표가 x1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x는 x1이라는 직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y값은 바뀌지만 x값은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였어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낼 거고요. 그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해서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 쓸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 쓸 수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ba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a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by 더하기 c는 0이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네,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써서 얘는 어떤 아이예요? 얘는 x축과 평행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라고 하면 ax 더하기 c는 0이라 쓸 수 있어서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네, a분의 c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x는 이라고 해서 x만 공통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y축에 평행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